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차시 물리학 2차시 개념 영상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우리 2학년 4반 2학년에서 우리 반만 물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수업은 우리 반 학생들만 위한 수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잘 들어줬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높다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좀 물론 다 열심히 해야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선생님이 뭐 듣기 싫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때 쭉 땡겨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해봤는데,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다 들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안타깝죠? 선생님이 뭐 준비 시간까지 하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업을 땡겨서 듣고 이런 것까지 좀 케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 반뿐만 아니고 1, 2, 3학년 모두 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막 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왜 땡겨서 들었니 이렇게 하기는 또 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우리 반은. 그래서 수업이 물론 이제 좀 나는 이거 별로 이게 무슨 수업이야 뭐 이런 수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찍어주신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잘 들으세요. 나름 그래도 애들이 뭔가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수업은 담임 선생님 수업이니까 땡겨서 듣지 말고 잘 들어요. 그래야지 학교 나왔을 때도 뭐 물론 선생님이 또 보충도 해주고 하겠지만 알아듣지, 그죠? 그렇게 못 알아들을 만한 거 아니에요. 괜히 사람들이 물리물리 하니까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지금 땡겨서 막 듣지 말고, 선생님 말이 느려요. 선생님 말이 느려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한 3분 만에 막 다 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2차시는 이영차라고 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영차.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네. 영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 그죠? 이런 운동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볼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속력이랑 운동 방향 같은 걸로, 이런 기준으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해요. 저 물체는 속력이 지금 일정해, 혹은 저 물체는 지금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고 있어,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도 부르는 명칭이 있었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뭐라 그래요?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직선 운동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간다 이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기차 정도? 기차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뭐 근데 공이 떨어지는 것도 뭐 바람이 이렇게 좀 불면 완전 직선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고 대신 방향은 뭐 계속 바뀌는 그거 뭐 있었어요? 용어가 많지 않았잖아요. 등속 원운동이 있었죠. 등속 원운동. 이 등자가 이제 한자로 같다는 얘기죠. 속력이 계속 같은 거예요, 그죠? 관람차 얘기했었잖아요. 관람차. 그래서 원운동 자체는 뭐예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였죠, 그죠?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해보면 저절로 원이 돼요.
조금 그시기 한데 아무튼 원운동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고 우리가 운동 방향이나 속력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얘기할 수 있으면 분석할 수 있으면 말로써 된다고. 그리고 물리량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동거리랑 변이 배웠었죠. 두 개가 무슨 차이죠? 응? 두 개가 무슨 차이예요? A 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 혹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직선으로 이은 거리는 뭐예요? 변이죠, 변이. 그죠? 그리고 실제로 물체가 이동한 궤적을 따라서 측정한 거리는 이동거리가 되죠, 이동거리.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 학교에 갔다. 응? 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간 이 거리가 50m예요. 근데 사실 이 지도상에서 위에서 딱 보면 직선 거리는 얼마예요? 만약에 얼마 뭐 20m라고 하면 누가 변이고 누가 이동거리예요? 얘가 이동거리고 얘가 변이라고. 그래서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클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변이는 잘 보이나? 변이는 반드시 뭐보다 작아요? 이동거리보다 작아요. 같은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다. 그건 뭔 소리예요? 내가 직선으로 해서 간 경우죠.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다면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이는 이동거리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속력 속도가 나오죠. 그죠?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뭐 10초가 걸렸다고 할까요? 1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변이랑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아니 20m가 되잖아요. 똑같이 20m. 그래서 10분의 20, 10분의 20 뭐 이렇게. 당연히 속력이랑 속도랑 누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속도가 작을 수밖에 없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그죠? 오늘은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오늘은 시각이랑 시간 그리고 가속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 그리고 조금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너무 말이 길었나? 그래서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각이랑 시간을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 몇 시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시각은 몇 시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구분해서 쓰지 않는 게 맞는데 이 과학 안에서는 구분이 되어야 해요. 할 줄 알아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순간 탁 뭔가 시간축이 있다면 한순간. 그래서 여기를 뭐 오후 2시라고 해볼까요? 오후 2시고 이제 여기를 오후 3시라고 해볼게요. 3시. 이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이고 그러면 뭐 여기를 뭐 한 2시 한 15분이라고 해볼까? 15분 아니 10분? 10분도 아니네. 15분. 이 순간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예를 들면 지금이 오전 11시 27분 35초를 지나고 있어요. 딱 그 순간을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그럼 그건 알겠고 시간은 뭐예요? 그럼 시간은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뭐 2시 40분 한번 찍어볼게요. 2시 40분 이때도 시각이죠. 그 순간 시각은 시각과 시각 사이 간격을 말해요. 시각과 시각 사이 간격. 그러면 2시 15분이랑 2시 40분이랑 여기는 몇 시간이죠? 그 간격은 얼마예요? 간격은 빨리 이거 해봐요. 40분 몇 분? 15분에서 몇 분 지나면 40분이 돼요? 25분이죠. 25분. 그죠? 얘는 시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은 간격이고요. 시각은 그 순간이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혹은 기호로는 보통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알아두세요. 델타 t예요. 델타 t. 얘는 뭐 t. 뭐 이때랑 이때랑 다르잖아요. 2시 15분이고 2시 40분이죠. 그럼 뭐 이때를 그냥 이거는 다르다라는 표시를 해주려고 t1, t2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거 요 세모난 거 뭐라고 했어요? 요 세모난 거 델타라고 읽어요. 읽는 건 델타고 의미는 이거 좀 이따 정리해주겠지만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그리고 이제 T2에서 T1을 뺀 게 이 변화량이 돼요. 보통 봐요. 그래서 T2 빼기 T1 이런 식으로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은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이 변화량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변화량이라는 건 두 가지의 시점의 물리량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했다. 그럼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기 전이랑 다이어트 하고 난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을 선생님 질량을 M2라고 하고 다이어트 하기 전을 M1이라고 하면, 그죠? 그럼 변화량, 선생님 질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요? 당연히 다이어트 하고 난 후에서 하기 전을 빼주면 돼요. 하기 전. 그럼 얼마만큼 빠졌는지가 나오겠죠. 뭐 만약에 다이어트가 성공했다 그러면 변화량이 음수가 나올 테고, 대실패했다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후에서 이전을 뺀다, 뭐 이렇게. 이후에서 이전을 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변화량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하면서 또 조금 개념을 잡아볼게요. 한 번에 어떻게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만한 거거나 교만한 거 아니고 이제 알 것 같은 거죠.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요거는 못 알아들어도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속도라는 개념은 뭐분의 뭐죠? 델타 t분의 변이죠. 맞아요? 변이.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변이를 선생님이 저번에 뭐 잘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변이라는 건 여기가 S1인 위치고요, 여기가 S2인 위치, 이렇게 축상에서 여기에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더구나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S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델타 S로 나타낼 수가 있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까지 생각 못했네. 시간분의 변이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해요. 두 가지 시점이 필요하다고. 두 가지 시점.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정의가 되려면, 저 속도라는 게 정의가 돼요. 근데 3시 15분 몇 초에 3시 15분에 선생님의 속도가 3m/s다. 이다. 조현우 속도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려야 되는데, 왜냐면 어떤 한 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3시 15분에. 근데 속도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시점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이 많이 있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3초일 때 속도가 10이었다. 뭐 이런 말들. 그건
그때 말하는 거 다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다 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3.1초일 때 선생님이 3.1초일 때 뭐 3.1초일 때 위치를 잘 봐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이라서 0이고 선생님이 3.1초일 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는 3m라고 할게요. 3m 떨어진 지점에 있다가 3.2초쯤에 굉장히 작은 시간이죠? 3.2초쯤에 3m 더 떨어진 6m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3.2초쯤에 이런 식으로 6m인 지점 3m인 지점 선생님 너무 설명 좀 어버버하는데 지금 굉장히 작은 시간 간격이라면 그쵸? 여기 있는 여기가 뭐 아까 전에는 2시 15분에서 2시 40분에서 2시 15분 뺐잖아요. 그게 아니고 3.2초에서 3.1.9999999초를 뺀 그런 시간 간격이라면 우리가 그 순간의 어떤 속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좀 다시 설명을 노트 할 때 좀 하던지. 사실 그래서 요거를 안 해도 돼요. 몰라도 그 이후에 이제 되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다시 얘기해 줄게. 쌀. 그래서 이거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고. 17쪽, 교과서 17쪽 좀 보세요. 17쪽에 그 핵심 개념 확인하기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등속 원운동과 포물선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시고. 차이점은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고요. 포물선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항상 같을 때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 때죠? 직선 운동할 때죠. 그래서 직선 운동. 그리고 3번은 같이 풀어봤고 넘어갑시다. 18쪽으로 넘어오세요. 18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가속도라는 건 영어로는 acceleration이고 우리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이 있죠. 엑셀이 있죠. 그 엑셀이에요. 그 엑셀.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를 의미해요. 속도의 변화. 근데 그냥 속도의 변화가 아니고 어떤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냐죠. 그죠? 뭐 1시간 만에 속도가 0에서 100으로 가는지 1초 만에 0에서 100으로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차 좋아하는 학생들은 왜 제로백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로백이라 할 거고 그게 뭐 6초다 뭐 7초다 그러면 이제 막 되게 좋은 뭐 슈퍼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 단위 시간당 붙어요. 단위 시간당. 그래서 이거 정리할 거니까 지금 적지 마세요. 그래서 기호는 뭐로 쓸 것 같아요? 가속도는 A라고 써요. A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A는 어떤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돼요. 기호로 쓸 수 있어요. 시간은 뭐예요? 델타 T고요. 속도 변화는요. 델타 V가 되겠죠. V 이렇게 쓰려고 좀 해보세요. 좀 이렇게 V 안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많이 배우면 이제 또 이거랑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써보면 이 델타를 바꿔줘 볼게요. 델타를 나중시각이죠. 나중시각 빼기 처음 시각.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두 가지 시점이 존재해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쓰면 뭐 여기를 나중 시각을 뭐 t1이라고 할까요? t1 처음을 t0라고 합시다. 여기 뭐 v1 빼기 v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이제 문제 예시로 좀 넘어가 볼 테니까. 선생님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는데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부터 3초가 흘렀어. 근데 3초일 때 선생님의 속도를 재보니까 이때 속도를 재보니까 얼마냐면 3이에요. 3m/s라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일단은 선생님이 원래 멈춰 있었어. 그죠? 이때가 이제 0초일 때부터 해가지고 선생님 처음에 V0 처음 속도가 0이었죠. 그죠?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그럼 3 빼기 0분의 3 빼기 0이 돼서 1m/s. 이 얘기는 뭐냐면 1m/s 제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1m/s 제곱 1m 이거 퍼라고 해요. 세크 제곱은 다시 바꾸면 1m/s 분의 세크예요. 이거 뭔 소리냐면 1초에 속도가 1씩 변한다고 그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4m/s라는 말은 세크 제곱이란 말은 뭔 소리예요? 가속도가 어떤 물체 가속도가 4m/s 제곱이다. 이 말은 그 물체가 1초에 4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라. 만약에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속도가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 뒤에서 가서 합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개를 그려볼까요? 개 너무 어렵다. 다리 되게 개요. 귀 같은 거 어떻게 그리지? 개가 있어요. 개가 이제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애라서 직선 운동하는 개라고 합시다. 직선 운동하는 개, 그리고 뛰기를 좋아하고 막 뭐 천천히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키우는 개인데 보니까 2시 15분 33초에 속도를 쟀어요. 선생님이 어떻게든 쟀다고 합시다. 그때 속도가 뭐 1m/s라고 할게요. 30초라고 합시다. 30초. 그리고 또 막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또 쟀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때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10초 있다가 얘 속도를 한 번 더 잰 거죠? 다음부터 개로 안 해야겠다. 아무튼 2시 15분 40초에는 얘 속도가 얼마였냐면 3m/s였어요. 그럼 이 운동하는 동안에 이 개의 가속도는 얼마일까라는 거죠. 이 개의 가속도는 그럼 개의 가속도니까 A 개라고 써요. 이렇게. A 개의 가속도는 어디서 뭐에서 뭘 빼면 돼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서 이거 빼야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초가 지났으니까 10초. 그럼 3에서 1 빼면 2죠. 그래서 5분의 1m/s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아니면 0.2m/s 제곱. 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속도라는 건 걸린 시간 안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화했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이 좀 길구만. 정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시간이 안 났나? 그래서 가속도,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몸무게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속도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 가속도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는 걔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아시겠죠?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여러분 19페이지 있어요. 19페이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직선 도로에서 1m/s로 달리던 사람의 속도가 5초 후. 이거 뭔 소리예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문제에서 이렇게 한글로 줘요. 정보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한글로 줬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기호거든요. 우리 공식도 다 기호로 할 거고. 5초 후라는 건 뭘까요? 데타 t가 5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초 후 4m/s가 되었다. 이건 뭘 준 거예요? 나중 속도를 준 거죠. 나중 속도. 이거 뭐죠? 처음 속도를 준 거예요. 처음 속도. 그러면 생각을 해요. 띵킹. A는 데타 t분의 데타 v죠. 그죠? 그럼 데타 t가 얼마라고? 5라고. 데타 v는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빼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라고. 4 빼기 1이죠. 그러면 답은 5분의 3 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0.6 m/s이죠. 이런 식으로. 얘는 1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는 애죠? 0.6 m/s씩 증가하는 애죠. 그죠? 그렇게. 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쪽이 오른쪽인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 운동을 계산해 보니까 가속도 방향, 선생님은 이쪽으로 운동하는데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 소리 뭐 소리야? 선생님이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 느려진다 라는 얘기. 느려진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하나 더. 교과서 46페이지로 오세요. 원래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선생님이 물리 수업 시간에 문제를 줘요. 프린트해서 준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프린터기가 집에 다 없잖아요. 선생님도 집에 없어요. 보통 없고. 하나 봐요. 직선 운동하는 46페이지 피세요. 얼른 펴요. 빨리.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0초일 때 뭘 준 거예요? 뭔가 0초일 때 t 모르겠으면 t1이라고 해요. 그냥 어떤 순간에 정하는 거예요. t1이 0초일 때 2m/s였대. v1이 얼마? 2였대. 그리고 5초일 때 t2라고 해볼까요? t2가 5초일 때고 그때 v2가 얼마야? 8이래. 8. 이 사이에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속도 A는 데타 t분의 데타 V죠. 5초일 때랑 0초일 때랑 언제가 더 나중이에요? 5초일 때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T2 빼기 T1은 나중에서 처음 빼라고요. V1 하면 5 빼기 0분의 8 빼기 2죠. 5분의 6이라고. 5분의 6 이대로 써도 돼요. m/s 제곱. 뭐 난 소수점이 좋아요. 왠지 안정감 있고. 뭐 그러면 이렇게 1점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요래요. 시각과 시간, 간격과 순간의 차이, 그죠? 그리고 가속도. 어떤 걸린 시간 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화했냐라는 거죠. 그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의미는 선생님이 방금은 잘 설명을 안 했는데 만약에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 가속도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가속도에 플러스가 붙어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은 노트에서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좀 영상이 길었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땡겨 듣지 마세요.